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 이게 이제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된 이후에 여권의 낙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아마 큰 펀치가 빗나가니까 이제 잔 펀치를 어마어마하게 날릴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른바 그 잔펀치가 어제부터 여권 전체, 여권 주변이 총동원돼서 이제 그걸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가,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본인이 사실은 이 녹음 파일 내에 김건희 씨가 자기는 뭐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서 그럴 시간 있으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도사들하고 뭐 이런저런 나라 돌아가는 얘기 같은 걸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세계일보가 무슨 건진법상가 하는 사람이 선대위의 고문이다. 그러면서 선대위를 드나든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딱 채용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건진법사 얘기는 세계일보가 뭐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등 뒤에서 탁 치고 그러면서 자 이리로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건진법사는 선대위의 고문도 아니고 선대위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다만 선대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몇 번 드나든 것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야 뭐 고문 직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건 10분이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서 또 여권 패널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물고 늘어져서 이제 뭐 윤석열 후보를 무속하고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 이것도 김건희 녹음 파일에 낙담한 여권 인사들의 행태 중에 하나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들과 만난 뒤에 국정은 누가 심심해서 전보듯 운수에 맡겨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 이 무속인 설, 이거를 이제 유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샤머니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들을 많이 본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 샤머니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또 이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유포하고 있는 교묘한 그 선전-선동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씨와의 7시간 45분 전화통화 녹취,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라는 이명수 씨가 한 거죠.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라는 사람 어제 방송에 나와서 MBC에 괜히 졌나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MBC가 이걸 핸들링을 잘 못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아무려면 그러면 차라리 본인이 보도하면 될 걸 왜 본인이 보도 안 하고 MBC에 갖다 줘놓고서 지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겁니다. 그 파일에 보면 이제 MBC에서 보도 안 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게 중요하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와 상의를 했다는 거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한테 그런 의향을 내비쳐서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이렇게 본다는 건 본인의 판단이지, 실제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지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어디 그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치려고 안 했는데 유시민 전 노무현 이사장이나 여권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그걸 방어하다 보니까 판이 커졌다.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실제 팩트하고도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잘 아시지만 2019년 8월 27일인가요? 그때 아마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미 그 전에 여기저기 언론 매체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특히 정경심 교수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한두 군데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들어간 압수수색 장소가
한 30군데 정도 됩니다. 뭐 동양대니 뭐 이런데 이제 뭐 무슨 주식, 사모펀드 이런 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는 너무 범죄 혐의가 많아서 그런 거지 무슨 먼지 처리를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건 뭐 수사해본 사람은 금방 알죠. 범죄 혐의가 단순하면 한 서너 군데 압수수색 가면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범죄 혐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 사모펀드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뭐 이런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그리고 뭐 자택, 동양대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게 팩트하고도 다르다. 그런데 이제 백은종 대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게 중요하다. 글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리고 팩트도 다르고, 더군다나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게 무슨 그 남편이 검찰총장의 그 수사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까지 가세하고 있죠.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거를 그 페이스북에다가 다른 이 몇 가지 보도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뭐 한겨레 신문, 뭐 오마이뉴스 이런 데 소위 여권 주변 매체들은 지금 그 이 서울의 소리로부터 그 전문을 받아서 그 중에 매우 자극적인 부분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추가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당황함의 반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공유한 보도들은 이런 겁니다.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이제 언론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 뭐 이런 걸 퍼뜨리는 거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 그 다음에 나는 영적인 사람,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같은 이런 발언들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공유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뭡니까? 결국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의 허락 없이 통화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보도한 것도 아니고 MBC에 갖다 준 건데, 작년 2월 달에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화한 거를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해서 한번 언론에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뭐라고 했느냐? 형법학자로서 민사 불법이다. 이런 거를 길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가요? 무슨 형법학자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입장이 휙휙 바뀔 수 있나요? 형법 논리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기 지금 참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뭐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 나왔으니까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여기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또 참전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를 커튼 뒤에서 김건희 씨가 조종한다.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 길 잃은 보수 정당을 완벽하게 접수한 김건희 씨. 보수 정당이 다시 한 여인에 의해 완벽하게 접수돼 선거를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완전히 김건희 씨가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한 것처럼 아무런 팩트도 없이 이렇게 풀적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그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이 또한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여권 주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권 온라인 매체들 그 커뮤니티에 보면 지금 제가 썸네일에도 하나 캡처해서 지금 그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건희 씨하고 이 7시간 통화의 진실, 마치 이게 무슨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이거 가지고 우려먹던 그때하고 비슷한 그런 공작이 지금도 또 진행 중이다. 그런데 보면 김건희 씨가 하지 않은 말, 이거를 마치 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 얼핏 보면, 왜냐면 7시간 45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별 얘기가 다 있지 않겠어?
아마 시청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있다 뭐 하는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조작을 해서 올린 것 중에 대표적인 한 두어 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한국의 10대, 20대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전응아들이야. 이런 걸 조작해서 자막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론 보고 있으면 걔네들은 자존감 따위는 없어. 왜냐하면 되는 것 없고 인생이 멍청하니까. 이런 조작 자막을 달아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의 진실 이런 제목 아래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고소 고발하고 그러니까 또 이 제작자로 보이는 사람이 곧바로 이걸 내렸습니다. 근데 이미 뭐 퍼질 대로 퍼져갔는데 자기가 내린다고 될 일은 아니죠. 이런 걸 보면 저도 이제 16일 날 밤에 MBC 스트레이트라는 데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데서 보도를 하고 어제 하루 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하루 제가 방송 이렇게 주변에 다니니까 여권 패널들의 얼굴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뒤에 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데가 그 아마 일주일마다 하는 모양이죠. 일주일 뒤에 이제 2탄을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또 2탄에다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2탄에서는 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기자라면 가장 중요한 팩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팩트는 뭡니까? 윤석열 후보를 정확하게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김건희 씨의 말, 그 중에 중요한 거는요 1탄에 다 씁니다. 2탄은 그거 쓰고서 남은 것,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물론 판단을 잘못해서 2탄에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죠. 또 악마의 편집을 하면.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1편에 대부분 다 나왔다. 근데 1편이 거의 맹탕 수준이다. 그러면 2편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여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MBC 그 보도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보도가 완전히 맹탕 수준이니까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참전, 불씨 살리기 이것도 결국은 그때까지 MBC 2차 보도 때까지 또 이걸 불씨를 살리고 뭐 트집을 잡고 이래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정말 이 불씨 살리기에 안타까울 정도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이제 다 고소고발로 대응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면 이건 고소고발로 대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고소고발한다고 뭐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리도 없고 김호수 검찰이. 그다음에 해본들 대선 때까지 결론 안 납니다. 그냥 많은 거죠. 뭐 한다 흉내만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소고발로 대응할 일은 아니고 맞불 작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희가 정치 현장을 취재해본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자꾸 수세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거짓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5번 들으면 진짜처럼 믿습니다. 유권자들. 그 뭐 유권자들이 무슨 여기 맨날 나오는 뭐 멍청 뭐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의 취약점입니다. 그게 거짓말 자꾸 들으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반복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으면 선거운동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그런 주장을 반복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게 진짜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정치는 반복의 효과가 대단히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그걸 알죠.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은 자꾸 이렇게 뭐 고소고발도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이걸로만 대응할 일은 아니고 맞불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큰 펀치는 안 맞았지만 이 잔매에 휘청거릴 수 있다. 그걸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알아야 된다. 이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과 여권 주변 이런 쪽에서는 자꾸 뭔가 그 작은 것들을 모아서 이걸 큰 불을 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윤석열 후보 캠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어떤 진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과장하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부인의 일종의 관전평, 시정 잡담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그게 마치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한 몸이 돼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부풀리는 거.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확인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는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뭐 제2의 최순실? 아니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이거와 지금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게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제2의 최순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대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일들은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돼서 다음 주 일요일 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2차 보도를 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도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한 여권의 뭐 노력 내지는 또 일부의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이제 아마 설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바로잡을 것, 아니고 사실관계라면, 사실이 맞다면 사과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 거짓이다, 뭐 가짜뉴스 같은 거 자막 조작하고 뭐 이런 건 뭐 명백한 거짓이니까,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제2의 최순실이 어떻고 이런 건 낙인 찍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해서 정말 유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